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 요즘 떠들썩한 이슈가 너무 많은데 전에 취업률을 했듯이 출산율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듦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지난해와 같은 1.1명이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작성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명으로 세계 최고인 니제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9명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유엔 추산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라 우리 정부의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건 같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12.5%로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는데 올해는 12.3%로 더 낮아지며 일본과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출산율은 현대 사회의 모습과 가까운 사회일수록 떨어지는데 그래서 복지를 정책적으로 펼치며 인간의 기본권을 높여주는 것이죠.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공무원 월급 받는데 쓰고 있어? 그래야 상대적 박탈감이 덜합니다. 자, 답이 나왔죠? 상대적 박탈감이 덜해야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난 열심히 우직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성공하게 되었다는 세상은 20세기 때 벌써 문 닫았어.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면 내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사회라서 당연히 낳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부를 재분배하는 선이 어디까지여야 하냐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2명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게 결혼이죠. 그리고 최소 2명의 자식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웃을 뻔했잖아. 대한민국 출산율이 0.837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다둥이 엄마까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출산율이 낮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단 우리 젊은이들이 짊어질 세금이 앞으로 어마어마한데 그 세금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서 나아지지도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네, 59년 만에 4차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올해만 나라 빚이 100조 원이 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급격한 채무 증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 추경을 3차까지 하면서 발생한 나라빚은 32조 2천억 원,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나라빚이 7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국가 채무는 올해 846조 9천억 원에서 내년 952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본예산 기준 39.8%였는데 4차 추경까지 하면서 43.9%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6.1%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 6%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쁜 겁니다. 하지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노력도 같이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비 지원 같은 선심성 재정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것에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재정 지출상에 좀 효율성을 높여서 좀 더 뭐 경기 부양이나 그다음에 뭐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뭐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부는 무한정 재정을 풀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 등 다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는 이미 날아가는 거고 인구가 적어지면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20대 남성, 20대 여성 자살률 보십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이런데 정책으로 나온 것들부터 뉴스에 나오는 얘기까지 딴 나라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쌍놈 새끼들 진짜. 그래서 몇 가지 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진기 대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남자들에게 짊어지어진 사회적 구속, 성공하지 못하고 돈 많이 못 버는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거.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합니다만 돈 잘 버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과 못 벌어서 인간 취급 못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전에 얘기한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190만 원인데 강남 아파트 전세가 8억이 넘습니다. 저희 동네도 4억이 넘어요.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출이요? 대출 막힌 지 오래고요. 외국인들에게만 규제를 푸는 이유를 당최 알 수 없습니다만 어이가 없네.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돈 없으면 아예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죠. 젊은 친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외국 가서 돈 버는 거. 호주만 가도 미장하고 목공하고 페인트칠하면 돈 번다 하죠. 맞습니다. 외국은 3D 업종을 하면 돈을 법니다. 인건비가 비싸니까요. 즉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어떤 직종을 해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기업을 쥐어짜서 될 게 아니라는 거. 자꾸 뭘 찾아요, 찾긴. 왜 자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근본적으로 사막을 벗어날 고민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못 사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거.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여성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 결혼이 마치 헬조선 도피 정도로 인식되고 취집이란 말까지 나오죠. 이거 멀쩡한 여성들도 이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시댁에 돈이 많으면 그럭저럭 좀 굳은 일도 하며 살거든요. 이걸 나쁘다라는 인식으로 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미래가 있으면 사람은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가 없으니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출산하면 돈 주고 이런 게 결혼을 하게 할 거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받고 사는 세상이죠. 노력한 만큼 받는 세상, 그게 그리 어려운 걸까요?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돼.